그러면 좀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자, 그 실비아 플레이트의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던 대로 이제 그 실비아 플레이트는 8살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죽었는데 이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어린 실비아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이 아버지라는 존재와 씨름을 하면서 이제 살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살에도 이제 이 아버지의 죽음이 가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시를 읽어보면서 어떤 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운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운드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점이 마치 무슨 어떤 기도를 하는 듯한 주소를 반복해서 낭송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daddy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 8살짜리, 9살짜리가 아빠를 이제 father 잘 이렇게는 부르지 않죠, 보통. 응? 보통 dad 혹은 이제 daddy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거는 좀 애칭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그런 칭호인데, 지금 이 화자가 아버지를 지금 daddy라고 부르고 있는 게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가?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you는 이제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you do not do anymore.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do를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두의 의미가 이제 정확히 뭔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데, 이 맥락을 봐서는 더 이상 당신은 나를 억압하지 못한다. 나를 가둬두지 못한다. 이러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lack shoe in which I have lived like a fool for 30 years. 지금 이 화자가 이 아버지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black shoe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검은 신발인데, 자, 그 안에서 내가 발처럼, 그러니까 foot처럼 for 30 years, 3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black shoe, 이 검은 신발 안에서 내가 발이 되어서 거의 30년을 살았다. 마치 아버지란 이 존재 안에 갇혀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실비아 플레이트가 이 시를 쓸 때 거의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30 years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poor and white. 그러니까 가엾게도 white. 내가 하얗게 질린 채로, 그러니까 겁에 질린 채로 30년을 아버지라는 이 까만 신발 안에서 발이 되어 살았다. 그러니까 barely daring to breathe or chew. 그러니까 감히 숨을 쉬거나 어추는 이제 재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sneeze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어추라는 단어를 쓴 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에서 우 사운드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년에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do, the food, chew 해서 이렇게 우 하는 사운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화자가 마치 어린아이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어추라고 하면. 그러니까 sneeze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어추, 내가 기침 한번, 재채기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제 이 일행이 이제 충격적인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이제 daddy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애칭이 으로 부르면서 I have had to kill you.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실 죽였어야 했다. 근데 여기서의 kill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죽음이 내게 남긴 그 트라우마, 내 마음속에 그 남아있는 그 아버지의 그 거대한 존재, 그거를 내가 진작에 제거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you died before I had time. 내가 그러기 전에 당신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 데디는 죽은 지가 오래된 존재인데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marble heavy, 그러니까 대리석처럼 무겁다. 그 다음에 a bag full of God, 그러니까 신으로 가득 차 있는 백이다. 이 자루이다. 그러면서 ghastly statue with one gray toe. 이 발가락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발가락이 회색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ghastly statue, 마치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동상과 같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 발가락이, 그러니까 big as a Frisco seal,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는, 그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산다는 이 바다 표범만큼이나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실비아 프레트가 8살의 아버지의 죽음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시신 안치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시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이제 심한 상황에서도 치료를 잘 받지를 않아서 이제 그 합병증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너무 그 증세가 심해서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이제 절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치소에서 아버지의 그 시신을 보았던 그 기억이 사실 여기에 녹아 있는 건데 a bag full of God.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그 부모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아빠는 날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슈퍼맨과 같은 이제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뭐 다 사람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과 이제 경험은 다르지만 이제 실바에게는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시신이 되어서 어느 지금 자루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ghastly statue.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서 시신이 되면 아까 스태츄, 이 석상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 ghastly, 무시무시하다. 그리고 잘리지 않은 발이 이 자루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발가락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회색으로 색깔이 바뀐 그 아버지의 이제 발가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가락이 너무 부풀어 올라서 어린 그 소녀에게, 그러니까 big as a Frisco seal, 마치 바다 표범만큼이나 거대해 보였다. 자, 그런데 이 동상이, 이 아버지의 이 동상이 쓰러져 있어요. And a head in the brackish Atlantic, where it pours being green over blue in the waters of beautiful Nauset.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이 동상이 쓰러져 있는데, 자, 이 머리 부분은 brackish Atlantic, 자, 이 변덕스러운 대서양 쪽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 동상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being green, 이 초록색의 이 콩을 이 바다로 쏟아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뭔가 이 머리에서 토사물 같은 게 바다로 쏟아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in the waters of beautiful Nauset. 그러니까 아름다운 Nauset, 해변
바다 위에 이 아버지의 이제 머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무언가 그 푸른 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And I used to pray to recover you. 아흐두. 자, 이걸 보면, 자, 여러분 그 이 아버지의 그 발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프리스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애틀란틱, 대서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동부에 이 아버지의 그 머리가 있고, 발은 지금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동상이 쓰러진 동상이 지금 전 미국 대륙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가 거대했다. 정말 그 미국 대륙을 동서로 횡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말 그 거대한 동상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 그러면서 I used to pray to recover you. 자,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 뭐 두려움, 천년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블랙슈로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신의 블랙슈 안에서 30년을 갇혀 지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리커버, 되찾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찾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정말 복잡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증오, 미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를 되찾고 싶었다. 그러면서 아하 한 다음에 이제 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독일어를 이제 배우셨으면 이 두가 그러니까 유예요. 그렇죠. 그 영어의 그 유,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비아 플랫의 아버지가 여기 그 위키피디아에도 그 기사가 있는데 오토 플랫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라는 이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독일에서 그 태어난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이 아버지의 그 오리지널 랭귀지 원래 언어인 이 독일어로 지금 그 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in the German tongue, in the Polish tongue, scraped flat by the roll of walls. 그런데 그 이 아버지 그 오토 플라트가 독일인인데 정확히는 폴란드 출신의 독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 폴란드의 일부가 또 독일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폴란드인 그 어느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in the German tongue,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마을에서, 그런데 in the Polish town,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마을에서 그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이 그러니까 scraped flat by the roller of walls. 그런데 지금은 이 전쟁의 이 롤러로 완전히 그 평평이 짓눌러졌다. 이 마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전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이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쑥대밭이 된 지금은 완전히 그 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뭐 거의 사라진 어느 그 폴란드의 이 도시에서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but the name of the town is common. My Polak friend says there are a dozen or two. 자, 그런데 그 이 시적 화자는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일까? 정확히 어디일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그러니까 폴락 프렌드
그러니까 이 폴란드 출신의 친구한테 너 이런 그 이름의 그 뭐 도시를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 도시 이름이 이제 너무 흔해서 폴란드에만 뭐 한 10개에서 20개는 될 거다. 이렇게 친구가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그 막 조그마한 도시들은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도시들이 막 여러 개가 그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예전에 하여간 그 뭐 이제 비행기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 그 티켓을 사가지고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도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도시로 가는 바람에 아주 크게 고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태어난 그 폴란드의 타운 이름이 너무나 흔해서 뭐 한 폴란드에만 10개에서 20개는 된다. 근데 이렇게 이 폴란드 출신의 친구가 답변을 하니까 정확히 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오리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So I never could tell where you put your foot, your root.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그 당신의 발을 두었는지, 그러니까 당신의 그 뿌리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root, 이 뿌리를 알 수가 없다. 아버지의 뿌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건 곧 자기 자신의 정확한 뿌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 never could talk to you. 자, 나는 당신에게 결코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이 오토 플랫가 뭐 막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별로 그렇게 자식들하고 좀 이렇게 잘 안 놀아주고 그냥 막 자기 연구에만 좀 몰두하는 그런 그 아버지였다고 해요. 뭐 막 자식들을 뭐 막 때리고 뭐 이제 이런 아버지는 뭐 아니었는데, 상당히 좀 엄격하고 자식들과는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좀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좀 면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적 화자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아버지한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감히 뭐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tongue stuck in my jaw. 자, 혀가 턱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it stuck. 자, 여기서 그 it는 바로 그 위행에 나오는 tongue을 가리키죠. It stuck in a barbed wire snare.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잔혹한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나의 그 혀가 가시철조망, 그러니까 barbed wire, 이 가시철조망에 덫에 걸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아빠 앞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그냥 이 단어만 반복을 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I could hardly speak. 나는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뭐 독일어 조금만 아시면 이제 이 이히라는 게 영어의 I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빠 앞에 서면 그냥 이 말만 반복을 하고 아빠에게 제대로 말을 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마치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그 철조망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브와이어, 마치 그 철조망 위에 이렇게 막 뾰족하게 그 와이어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상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이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그 어려움을 이 어린 소녀가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I thought every German was you. 자, 나는 모든 독일인이 다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독일 출신의 남자이니까 자 모든 그 독일인이 당신이고 그리고 그 독일어가 the language 그 독일어는 그러니까 obscene한 그러니까 불결한 혹은 이제 음란한 그러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시적 화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를 이제 나치로 비유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 유대인 희생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즉 자기 자신은 유대인 희생자이고 아버지는 그 나치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로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둠으로써 드디어 이제 이 스피커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an engine, chopping me up like a Jew. 자 나를 이 기차의 그 엔진이 그러니까 칙칙폭폭 하면서 나를 그 유대인처럼 실어 나른다. 그러니까 a Jew to Dachau, Auschwitz and Belsen. 여러분 뭐 다카우나 이제 벨센은 몰라도 이제 아우슈비츠는 다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유대인의 그 집단 수용소가 있었던 것이죠. 뭐 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그런 그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이러한 그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began to talk like a Jew. 나는 유대인처럼 말하기 시작했고 I think I may well be a Jew. 나는 아마 유대인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제 고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루트를 알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말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신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유대인 희생자와 이 나치의 관계로 설정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 시적 화자가 토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 스탠자를 보시면 The snows of the Tyrol, the clear beer of Vienna are not very pure or true.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의 어떤 행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가 좀 모호한 그런 행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행의 의미는 그 티롤은 이제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비엔나는 여러분 다 알죠.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인데 어쨌든 이 티롤의 눈과 이 비엔나의 그 맑은 맥주도 그렇게 순수하거나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티롤의 눈이 진짜 하얗다고 하고 비엔나의 그 맥주가 진짜 맥주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니까 전에 이 불순물이 없는 진짜 맥주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 with my gypsy ancestries and my weird love.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적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피 역시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롤의 눈과 이 비엔나의 그 맥주가 100% 순수하거나 진짜가 아닌 것처럼 내게도 이 조상 중에 집시가 있었을지 모르고 그리고 나도 지금 이 팔자가 기구하기 때문에 and my tarot card and my tarot pack.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로 팩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점을 치는 데 쓰는 그 카드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타로 카드를 보니까 내 팔자가 그러니까 weird 너무 힘든 이제 그런 팔자로 운명으로 나와서 내가 I may be a bit of a Jew. 자, 내가 약간 그러니까 내 피의 일부가 유대인일지 모른다. 예, 그래서 독일 출신인 아버지를 나치로 자기 자신은 이제 유대인으로 지금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피도
그렇게 순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내피의 일부가 유대인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집시는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과 함께 정말 그 탄압을 한 그런 민족이죠. 그 집시는 원래 이제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민족이었는데 나치 독일에서 거의 뭐 이 대학살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I have always been scared of you. 나는 항상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with your Luftwaffe. 그러니까 여러분 이 Luftwaffe는 나치 독일의 공군 부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독일어로 공군 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그 나치 독일의 공군이죠. And your gobbledygook. 그러니까 gobbledygook는 뭐 그 공문서 따위의 딱딱한 표현, 그러니까 알기 힘든 말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공군 부대 또 당신의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의 어떤 이 선전, 예, 그런 거죠. And your neat mustache, 그 당신의 그 깔끔한 콧수염과 and your Aryan eye, bright blue, 그 밝은 파란색인 당신의 이 아리안족 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 나치 독일에서 이야기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리아족이라는 거거든요. 그 아리아족은 원래 수천 년 전에 이제 지금의 중앙아시아에 이제 있었던 그 민족인데, 그 일부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날 많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독일이 이제 주장을 하던 거는 그러니까 아리아족이 아닌 민족들은 다 유럽에서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나 집시들을 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독일인이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아리아족의 이 푸른 눈을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그러니까 판서맨. 자, 판서맨은 탱크 부대원입니다. 이제 독일군의 탱크를 2차 세계대전 때 판서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서맨은 독일의 탱크를 조종하는 그 병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나치 독일군의 이미지를 이제 끌어와서 아버지에 대한 이 시적 화자의 공포, 두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이 나치 독일군을 보았을 때의 어떤 두려움, 이제 그거를 이 시적 화자가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ot God but a swastika.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이 시적 화자에게 안겨주었는가 하면 스와스티카. 여러분 이 스와스티카는 나치 독일의 상징이었죠.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영화나 아마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와스티카는 나치 독일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가 so black no sky could squeak through. 그러니까 이 스와스티카가 너무나 색감에서 이 하늘이 아예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전체가 이 거대한 이 스와스티카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 전체가 이 새까만 이 검은색의 이 스와스티카로 가득 차 있으면서 아예 이제 이 햇빛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마치 수용소의 유대인이 독일군을 보았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공포의 감정을 이 시적 화자가 아버지에게 느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또 갑자기 해요.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는가? 자, every woman adores a fascist. 자, 모든 여자들이 파시스트를 숭배한다. The boot in the face, the brute heart of a brute like you. 그러니까 이 파시스트가 여러분 그 나치도 이제 파시스트죠. 그러니까 이 파시스트가 이 여자의 얼굴을 이 자기의 군화로 마구 차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그 엄청난 이제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폭력을 이 파시스트가 이 여성에게 이 가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the brute heart of a brute like you.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브루트는 지금 형용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브루트는 그 명사인데 당신과 같은 그 짐승이 그리고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이 부트로 이 군화로 막 얼굴을 짓밟는데도 이 모든 여자는 이 파시스트를 사랑한다. 그 사실 이 실비아 플래터는 특히 그 이제 페미니스트 그 비평가들, 그러니까 이제 여성주의 그 비평가들에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 특히 어떤 그 가부장제에 대한 그 이 비판을 이제 많은 그 여성주의 비평가들이 이 시에서 읽어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응?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파시스트를 숭배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그 괴롭히고 자기에게 정말 그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적 화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공포를 느끼고 아버지를 그 나치에 비유를 하면서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 공포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나에게 주는, 나를 정말 30년 넘게 숨막히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그 파시스트는 사실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파시스트처럼 나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해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겨진 아버지의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폭력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짐승 같은 그런 남자가 막 이 여성의 얼굴을 막 발로 차면서 이런 그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파시스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Every woman adores a fascist 이 말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every woman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I adore a fascist라고 하지 않고 every woman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뭐 논란이 많고 이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제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를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이제 독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응? 이해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버지를 이제 어도하는 거를, 그러니까 I adore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every woman adores a fascis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그 감정인데,
마치 모든 여성이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그 스탠자로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you stand at the blackboard, Daddy, in the picture I have of you.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진에서 아빠 그 당신은 지금 그 이 블랙보드에 이런 그 칠판 옆에 서 있다. 그 아마 제가 그 지금 정확히 이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실비아 플래트가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 정확히 이 사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진에서도 그 이 실비아 플래트의 아버지는 칠판 옆에 서 있죠 지금. 응? 그런데 뭐 보시면 여기 그 이 코시엄이 있어요. 그래서 그 a cleft in your chin instead of your foot, but no less a devil for that, no, not any less the black man who.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진 속에서 아빠가 이 칠판 옆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저 사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 턱이 약간 그 갈라져 있나 봐요. 이 턱이 그 이 클래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 턱이 갈라져 있다고 해서, 그런데 instead of your foot, 자 발이 아니라 턱이 갈라졌다고 해서, 자 옛날 그 서양에서 그 악마는 발굽이 갈라져 있다, 이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 그 발굽을 가진 존재가 그 이 악마였던 건데, 자 발이 아니라 턱의 클래프트, 그러니까 턱이 갈라져 있다고 해서 당신이 악마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발굽이 아니라 턱이 이 클래프트 갈라져 있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 때문에 악마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no, not any less the black man who, 그러니까 beat my pretty red heart in two. 자, 또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그 예쁜, 그러니까 red heart, 붉은 가슴을 둘로 쪼갠 그 블랙맨이 당신이 아닌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아빠를 이제 악마의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턱에 있는 이 클래프트를 보면서 뭐 발굽이 아니라 턱에 이런 그 클래프트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악마가 아닌 게 아니고, 당신이 또한 나의 그 이 붉은 그 가슴을, 붉은 심장을 두 개로 쪼갠 그런 그 블랙맨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I was 10, 그러니까 when they buried you.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묻었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그 퍼소나,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실비아 플래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이제 그 퍼소나와 이 실비아 자신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비아 플래트는 8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지금 이 시의 그 화자는 10살에 잃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살의 이 차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그 나이를 바꾸었을까? 그러니까 실비아 플랫 자신은 8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의 그 화자는 10살에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t 20 I tried to die and get back to you. 그런데 그 20살에 내가 죽어서 당신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게 참 그 감정이 혼란스럽죠. 바로 위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devil, black man, 나의 그 심장을 둘러 쪼갠 악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서는, 또 여기서는 내가 20살 때 자살을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비아 플래트는
그 31살의 나이로 죽기 전에 이제 여러 번 그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 20살 때 자살 시도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대학 시절이었는데 이제 자살 그 시도가 그때가 아마 이제 두 번째였던 걸로 그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으로써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I thought even the bones would too. 그러니까 내가 아빠와 뼈라도 함께하고 싶었다. 응? 그냥 내가 그 뼈의 상태로라도 아빠한테 다시 가고 싶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죠. But they pulled me out of the sack.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sack, 자루에서 꺼내어서는 and they stuck me together with glue. 그러니까 이 글루, 그 풀이죠. 그러니까 접착제로 나를 다시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 그 자살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자살을 이제 시도를 했지만 이제 발견이 그 빨리 되어서 의식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자루에서 그 이 화자를 꺼내서는 풀로 그러니까 접착제로 다시 그러니까 스톡 붙여놓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글루로 이 붙여놓은 건 또 다시 그 뭐 찢어지거나 이제 부서지게 마련이죠. And then I knew what to do. 자, 그러고 나서 내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하면서 I made a model of you. 자, 나는 당신의 모델을 만들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당신과 똑같은, 그러니까 당신을 너무나 닮은 남자를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A man in black with a Mein Kampf look and a love of the rag and the screw. 자, 그런데 이 남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가리켜서 블랙맨 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아버지와 똑같은, 이 남자는 a man in black,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 어땠는가? 마치 히틀러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ein Kampf. 여러분 이 Mein Kampf라는 게 이제 독일어로 나의 투쟁이라는 뜻인데 히틀러가 쓴 자서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쓴 자서전의 이름이 바로 이제 Mein Kampf인데, 그러니까 나의 투쟁인데, 마치 그 나치의 그 수괴인 그 히틀러와 같은 그 표정을 하고 이 검은 옷을 입은 그 남자를 내가 당신을 모델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파시스트예요. 왜 그러냐면 a love of the rag and the screw.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렉은 고문대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고문하는 그 장치이고, 그러니까 스크루도 여러분 역시 그 고문하는 그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파시스트인데 사람을 고문하길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길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굴까요, 이 남자가? 바로 이제 자기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말 닮은 그런 남자를 내가 만나서 그런 남자와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전 남편인 테드 휴스를 지금 가리키는 건데, 이 테드 휴스가 검은 그 옷에 히틀러의 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고문하길 좋아하는 그런 남자였다. 그러니까 I said I do, I do. 이제 구절의 의미가 이제 명확하지는 이제 않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결혼식에서 이제 신부가 뭐 이제 이 남자와 뭐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신부에게 하잖아요. 이제 신부가 뭐 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하겠다.
라고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so daddy I'm finally through. 그래서 아빠 나는 결국 끝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해석은 뭐냐면, 그러니까 I'm finally through with you. 나는 결국 당신과의 그 관계를 끝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아버지를 꼭 닮은 이 남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 남자와 이혼함으로써 내가 결국 아버지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혼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여기서 마치 어떤 이 아버지와의 어떤 이 싸움, 이 기나긴 이 스트러글을 끝내는 어떤 그 방편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The black telephones up at the root. 자, 이 전화기의 그 색깔도 블랙이네요. 옛날 전화는 다 까만색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자, 이 까만색의 이 전화가 자 뿌리채 뽑혔다. At the root. The voices just can't warm through. 목소리가 아예 기어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존재가 끊임없이 전화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죽음으로 자신을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랙 텔레폰, 죽은 아버지가 이 블랙 텔레폰으로 끊임없이 이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죽음으로 이 딸을 유혹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블랙 텔레폰이 아예 뿌리째 뽑혔으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테디 휴스가 이제 외도를 했거든요. 이제 다른 여자와 바람을 이제 피웠기 때문에 실비아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게 외도의 상대인 여자가 실비아의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실비아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얘기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이 남편의 이제 외도를 눈치를 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이 구절에 녹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남편과 이제 외도를 하고 있는 그 여자 이제 전화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남편과 이제 관계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이거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트라우마를 이제 떨쳐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적 화자에게는 지금 이 아버지와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if I killed one man, I'd kill two. 그러니까 내가 한 남자를 죽였다면 실은 두 사람을 죽인 셈이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을 둘 다 죽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하나이다. 그러면서 The vampire who said he was you. 자, 전 남편을 뱀파이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The vampire who said he was you and drank my blood for 7 years. 그러면서 전 남편인 테드 휴스가 who said he was you, 자기가 아빠라면서 내가 네 아빠야 하면서 이 전 남편이 drank my blood for 7 years. 자기가 아빠라면서 내 피를 1년간, 아니 7년 동안이나 뱀파이어처럼 빨아마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실비아 플래트는 테드 휴스와 이제 결혼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전 남편이 뱀파이어처럼 내 피를 7년 동안
빨아마셨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Daddy, you can lie back now. 자, 이제는 편안히 누워 있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마지막 스탠자입니다. 그러니까 there's a stake in your fat black heart and the villagers never liked you. 자, 그 아버지 역시 이제 뱀파이어로 간주를 하면서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뱀파이어를 어떻게 처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이제 된 사람은 이제 가슴에 그 말뚝을 박아야 된다고 하죠.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살이 찐 이 검은색 가슴에 지금 그 스테이크가 말뚝이 박혀 있다. 그리고 and the villagers never liked you.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결코 좋아한 적이 없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러니까 they are dancing and stamping on you. 이 마을 사람들이 춤추면서 당신을 짓밟고 있다. They always knew it was you.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게 당신이란 거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Daddy, Daddy, you bastard. 그러니까 bastard는 여러분 그 정말 뭐 욕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I'm through. 그러니까 I'm through 뭐 with you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 뭐 해석을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신과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당신과 뭐 볼 일이 없다. 이제 이런 그 뭐 의미로 일단 그 해석을 할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그 정말 많이 닮은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리추얼 어떤 의식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이제 죽이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그 연의 연출이 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행에서 그러니까 Daddy, Daddy, you bastard, I'm through. 아버지를 이제 그 bastard라고 부르면서 결국 그 이 어떤 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진정으로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이 시에는 그 그려지고 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리조스는 누구인가요? 이제 갑자기 이 빌리조스가 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뭐 그러니까 실비아 플라트의 어떤 이제 처지에 그 공감하는 그 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이제 실비아 플라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적 화자는 뭐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으로 아버지를 이제 살해함으로써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 실제 실비아 플라토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를 쓰고 한 몇 달 후에 이제 자살을 하거든요. 자, 뭐 이 시는 뭐 많은 질문을 낳는 이제 그런 시이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볼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뭐 이 시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가 또 토론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이 조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저희 피자를 먹게 해드렸고요.
같이 낭송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born me in the southern wild, and I am black, but oh my soul is white. White as an angel is the English child, but I am black as if the wind of light. My mother caught me underneath a tree, and sitting down before the heat of day, she threw me on a lap and kissed me, and pointing to the east began to say, Look, on the rising sun, there God gives me, and gives his light and gives his heat on me. And flowers and trees and beasts and land and sea come forth in morning joy in the noonday. And we are put on earth a little space, that we may learn to bear the gifts of love. That these blood bodies and this sunburned face is but a cloud, and like a shade grow. For when our souls have learned the heat to bear, the cloud will vanish, we shall hear its voice, saying, Come out from the glow of my love and care, and round my golden tent my friends rejoice. Thus did my mother say and kiss me, and thus I say to little rich girl, when I come back and keep a white cloud free, and round the tent of God my friends rejoice. Now shivering from the heat till we can bear, to learn joy upon our Father's knee. And then now stand and stroke the silver hair, and be like him and hero than life. 네, 다음으로 작가 소개와 작품 배경. 1797년 11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윌리엄 블레이크는 어릴 적부터 예술의 재능을 보이며 회화와 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는 생존을 크게 주목하지 못했는데요. 그의 시에서 보였던 특이한 형식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이크의 서부부터 그의 저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초기 낭만주의 시인이자 예술가의 대표 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세기 학자 윌리엄 올세티는 윌리엄 블레이크를 글로리어스 루미나리라고 칭송하며 그의 독창성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레이크는 잉글랜드 국교회에 대해 적극적인 표들을 보였으며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노예자를 반대하고 인종 및 성평등을 영원하는 등 평등을 중요한 가치를 했습니다. 블레이크는 1794년에 상이한 분위기의 두 시집을 발표합니다. 먼저 1789년에 Songs of Innocence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린 시절과 자연 세계의 순수함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리틀 블랙 보이가 이 시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794년에 Songs of Experience로 타락한 세상에 관한 시를 주로하며 직접적인 사회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런던이 이 시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분석입니다. 1년 첫 행을 보면 어머니가 자신을 서던 와일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와일드라는 단어는 아프리카를 상징하는데 어감상 아프리카에 대한 저평가, 폄훼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은 피부가 검지만 영혼은 하얗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자신과 대비되는 한 영국 아이를 제시하는데요. 그는 마치 천사와 같이 하얗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를 수식하는 것은 천사처럼이라는 긍정적인 시어이고 반면 검다를 수식하는 것은 사별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bereaved이죠. 즉 흑인 소녀는 자신의 겉은 부정적인 어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긍정성이 잠재있기 때문에 하얗다고 주장합니다. 이 흑인 소년 화자가 백인 영국 소년에게 어떤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가 피부색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제시된 흑백에 대한 관념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인종차별적 시각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연에서는 흑인 소년이 어머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동트인 옆 나무 아래에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면부터는 어머니로 화자가 변경됩니다. 어머니는 해를 신이 사는 곳으로 보고 신이 빛과 열기를 내려주며 이 빛을 통해 꽃, 나무, 짐승, 사람이 위안 그리고 기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빛이 하느님이 내려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인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연에서는 어머니가 우리는 이 작은 세상에 머물면서 사랑의 빛을 버티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속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버티는 방법을 익혀나간다는 겁니다. 또 검은 육신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단지 구름 같은 것이며 그늘진 숲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름과 그늘진 숲은 모두 시야를 차단해서 안에 있는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구름은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일시성을 시사합니다. 어머니는 따라서 검은 피부색이 일시적인 것으로 후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소년을 위로합니다. 오연에서는 빛과 열로 대표되는 신의 사랑을 버티다 익숙해지면 더 이상 구름과 같은 육신의 보호의 필요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으며 신의 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신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아이들을 어린 양으로 평등하게 대하게 된다는 점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한 흑인 소녀는 유견에서 이를 영국 아이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나의 검은 구름 그리고 너의 하얀 구름, 즉 우리의 검고 흰 외형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천막 주위에서 우리는 같은 양이 되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7월을 보면 자신의 검은 몸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백인 소년이 열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감싸서 보호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은색이 흰색보다 더 많은 열과 빛을 흡수하기에 흑인 소년은 지구에서 백인 아이보다 더 신의 빛에 많이 노출되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아이가 신앙적으로 더 강하다는 뉘앙스의 표현은 당시로서는 매우 도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백인 아이가 신의 사랑에 견딜 준비가 되면 흑인 소년도 그를 만질 수 있을 것이고 신의 사랑 아래 그들은 동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백인 아이는 흑인인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흑인 소년이 신의 곁으로 간 상황에서까지 백인 소년을 위해 희생해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블레이크가 현실에서의 인종차별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순진한 아이의 시각을 내세워서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 자세한 주제 분석은 형식 분석 이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형식 분석입니다. 네, The Little Black Boy는 히어로익 하트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첫 행과 셋째 행은 IND 페트라미터, 둘째 행과 넷째 행은 IND 프라이미터고요. A, B, C, D의 형태를 이루는 발라드 스탠자가 변형된 형태로 여기서는 IND 펜타미터가 사용되었고 4개의 행이 A, B, A, B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IND 펜타미터는 영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이를 사용하면서 독자가 중심 화자인 소년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처럼 느껴 시를 단순하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인 스킨이 ABAB 형태로 7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리터레이션과 컨서넌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1년 1행을 보시면 나더와 서번에서 TH의 컨서넌스가 사용되어 시작부에서 노래와 같은 이름을 부여합니다. 1년의 4행에서는 but, black, believe에서 사용된 B의 사용을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피부색으로 정의되는 흑인 소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측 맨 위 5년의 2행을 보시면 W, V, H의 알리터레이션과 컨서넌스가 사용되며 신이 구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7년의 3행을 보시면 부드러운 S소리의 반복을 통해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과 같이 상대를 보살피는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에서 사용된 다른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휴지라고 볼 수 있는 스주라입니다. 1년의 2행에서 O가 사용돼서 시적 리듬을 의도적으로 끊고 뒤의 내용을 강조해 시의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기독교적 관점에서 화이트와 라이트는 순수하고 선한 것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영혼이 순수하고 선한 화이트이며 피부색과 영혼의 순수함은 관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까 내용 분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가 긍정적인 면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백인 중심의 시선을 포착할 수가 있고 이를 화자의 한계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의 IND 펜타미터에 맞게 강세가 약강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첫 부분이 강약으로 뒤집힌 것을 의미합니다. 1년의 3행과 3년의 1행에서 각각 화이트 그리고 로그의 강세가 나오면 단어를 강조해서 어머니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폴리신스입니다. 3면을 보시면 엔드가 과할 정도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여기서는
신에 의해 만물이 번영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킹 제임스 바이블의 창세기 초반을 각색한 것으로 기독교에서 라이트는 선이고 다크는 부정적인 악임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승기천입니다. 사연의 이해는 The cloud will perish 그리고 We shall hear his voice 두 문장이 접속사가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긴박한 느낌을 주어 신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스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사행과 유전의 사행에서 like lambs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L의 반복된 사용으로 우리는 알리터레이티브 스님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Songs of Innocence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블레이크는 사람들이 커가며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자연 상태의 순수함을 잃고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시인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입을 들여 내세에 있을 신과의 만남에서 순수함을 상징하는 양들처럼 화자와 잉글리시 차일드가 기쁨을 나누며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표면적 주제로는 신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인종 평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적 사랑은 사후 모든 인종을 하나의 양으로 만들어 동등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종은 속세에서의 일시적인 양태에 불과하며 속세에서의 고난을 버텨내면 평등해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이 주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어머니의 이야기 속 그리고 시의 다른 내용에도 사실 인종차별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블레이크가 영국 국교에 비판적이었고 기독교 복음주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자신의 시에서 그 모순성을 지적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가 기독교 복음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나단 페이스를 비롯한 여러 문학가도 이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세에서의 삶이 사랑의 광선을 버티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이 광선이 사랑을 뜻했다면 버티다라는 의미의 bear가 아니라 다른 동사를 사용했겠지요. 그런데도 bear가 사용된 것은 이 광선이 결국 어떠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고난을 신이 주는 사랑의 광선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해에 탄 얼굴과 검은 몸은 일시적인 것이며 사후 구원받은 후 그 구름, 쉐이디 그룹 같은 가림막이 치워지고 선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광선을 버티는 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결국 네가 죽으면 평등으로 보상받을 테니 현세의 고난을 신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버티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묘사로 볼 때 어머니가 이 소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에게 모순적인 기독교 복음주의의 사고를 주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노센트한 이 소년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외부 세계, 즉 백인 소년과의 관계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이 결과는 양가적입니다. 화자는 사후 자신이 백인과 동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후 세계에서조차 영국 아이가 신의 사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흰 화자가 백인과 달리 하나님이 내려주는 고난의 경험을 속세에서 미리 했기에 신에 가까워질 상황에 더 잘 준비되어 있고 그렇기에 둘이 똑같이 신의 사랑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흑인이 백인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에도 백인에게 봉사하는 흑인의 이미지가 아이러니하게 제시됩니다. 또한 어머님의 가르침은 결국 내세에 평등해진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는 평등을 이루는 것이 속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에서 지상과 천국에 있는 흑인 어린이들의 고통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백인입니다. 이렇게 블레이크는 그의 시대의 인종적 관점과 계급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기독교 복음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블레이크가 18세기의 흔한 인종차별적 태도를 시에서 의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서덜와이드라는 단어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점, 결국 흑인 아이가 자신의 검은 피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블레이크가 이러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저희 조는 이가 블레이크의 의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저희 디스커션 퀘션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주제를 아주 흥미롭게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약간 넘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수요일에 뵙겠습니다.